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원에 세워질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 고덕아이파크 디업안에 청약이 진행됐다. 아니 근데 청약 경쟁률이 410.5대 1? 근데 이게 부산 LCT 때문이라고? 직접 찾아가 봤다. 집슐랭 흥신소 9번째 공간. 이름 해운대 LCT 더 레지던스. 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특이점 라이프 오피스의 엄청난 청약 경쟁률의 시발점. 출발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LCT 더 레지던스. 일명 LCT 내 생활형 숙박시설. 해운대가 훤히 보이는 탁 트인 오션뷰. 멋들어진 고층 빌딩. 다양한 여가 및 문화시설.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전국의 생숙에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일으킨 요인이라고? LCT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LCT가 다 숙박 레지던스인데 네. 주거를 쓰고 있잖아요.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LCT 근데 가격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주거로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받는 사람 다 그거 보고 받는 거예요. 고급 주거식도 될 거다. 여기 컨실 서비스 되고 아침 조식 서비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불법이거든요. 지금. 그렇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시 동구의 롯데캐슬 드메르, 지난달 평균 657대 1을 기록한 서울시 마곡지구의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이 같은 이유로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LCT의 일부 가구처럼 임대업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비싸게 파는 일명 꼼수 주거시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숙의 청약 열기는 한껏 뜨거워졌고 이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늘어났다. 우선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만든 곳으로 일정 기간을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취사시설을 포함한 장기투숙형 숙박시설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각종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생숙은 분양받아 개별 등기와 거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자 꼼수 주거시설로 볼 수 있다.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나 뭐 이런 걸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뭐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세금도 뭐 규제가 좀 없고 원래는 그게 불법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대체 왜 꼼수 주거시설이 등장했을까? 현 상황에 시장 상황이 주택 시장에 대한 뭐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택 투자에 대한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신축 아파트는 청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당첨 쉽지 않고 그런 와중에 오피스텔로도 많이 사람들이 수요가 넘어갔는데 오피스텔과 비슷한 서비스 레지던스까지도 투자를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오르면서 아파트 대용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즉, 부동산 규제와 주택 부족 문제가 맞물려 생활형 숙박시설이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 한편 이 같은 꼼수 주거시설의 확장에 잠시 제동을 건 사건도 있었다. 현재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편법으로 이용되는 사례에 관한 글을 올렸다. 부산 LCT 내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일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가 극심하다는 것. 정부와 국회에서도 꼼수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어길 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게다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생숙을 분양 대상 건축물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는 앞으로 꼼수 주거시설을 단단히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럼 과연 꼼수형 주거시설은 사라질 수 있을까? 그동안도 이제 뭐 생숙을 주거로 사용할 게 허용해 온 건 아닌데
이제 건설사에서도 사실은 분양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거처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니까 관리 감독 체계가 좀 조직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주거로 쓰지 못하게 하면 이제 생수를 주거로 편법 분양하는 거는 없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럼 앞으로 생수를 구매할 수요자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불법 용도 변경 못하게 한다면 그럼 본인이 그러면은 이걸 주거가 안 됐을 경우에 숙박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런 투자인 것인지 나는 이걸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집슐랭 훈신소팀은 구독자의 의뢰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제보 바람. 그럼 이만.